교육청 감사 결과 전남 지역 일부 학교에서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당 수백만 원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목포시 의회와 민주당 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한산 촬영지 여수 진모지구 촬영장이 철거될 전망입니다. 사후 활용 가치가 낮다는 판단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6천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순천과 여수가 각각 1,200명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 일부 학교에서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일부 학교에 대해 감사한 결과 한 고등학교는 원로교사 수당 지급 규정을 어기는 등 교원 3명에게 139만 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학비 보조 수당 138만 원과 부양가족 수당 78만 원을 과다 수령하는 등 수백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직원들에게 주의 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감사관과 홍보 담당관을 임용했습니다. 고재술 감사관 임용 예정자는 1990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나주 공공도서관 총무부장과 교육청 노사정책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학주 홍보담당관은 교육청 정책기획 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했고 민주당 전남도당 홍보특보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그린 영화 한산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에 있는 영화 촬영장은 사후 활용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철거될 전망인데요. 여수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명량대첩 5년 전 일본을 상대로 50여 척의 배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한산도 대첩. 이를 그린 영화 한산은 지난달 27일 개봉해 현재까지 6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곳은 여수 진모지구. 이곳에서는 지난 2014년 영화 명량에 이어 한산, 그리고 개봉을 앞둔 노량이 제작됐고 드라마 7년 전쟁도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된 유상 임대 기간이 내년 2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수시가 철거의 무게를 두고 제작사 측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진모지구 촬영장이 대부분 목조 건물로 지어져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영화나 드라마의 유명세가 사그라들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 촬영을 위한 것들이라 연구 활용이 어렵습니다. 연구 시설물이 아니고 그래서 사후 활용에 약간 타당성이 떨어져서. 그러면서 여수시는 진모지구를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주 행사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모지구는 섬과 바다, 미래를 주제로 세계적인 섬들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학습하고 특산품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가 또 이제 향후 세계섬 박람회 주 행사장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영화 촬영지를 임대해주면서 지역 홍보와 경제 창출 효과를 기대한 여수시. 장기적 수익 모델을 찾기보다 철거를 결정한 가운데 그동안 반짝 관광 흥행으로 영화 촬영장이라는 애물단지를 껴안아야 했던 다른 지자체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시가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에 심벌과 캐릭터를 선정하기 위해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9일까지 대국민과 여수 시민, 공무원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일반 국민은 포털 사이트, 여수 시민은 여수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디자인을 선정한 뒤 다음 달 네이밍 공모전을 추가로 실시해 캐릭터 이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모내기한 지 118일 만에 올해 첫 벼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수확한 벼 품종 향철아는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조생종 품종으로 철분과 아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쌀입니다. 광양시는 추석을 앞두고 햅쌀 수요가 늘어 농가 직거래를 통해 선물용으로 전량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양시에서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전체 1,200여 헥타르에서 벼 수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농촌마을에서 체험 관광을 즐긴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라남도는 타 지역 도시민이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촌 민박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4만 원의 남도장터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민박을 이용하면 숙박료도 최대 30% 할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숙박료 할인을 받아 농촌 관광을 체험하고 싶은 이용객은 숙소 예약 이후 시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21대 국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를 찾아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는데요. 주변인들에게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혹독한 평가에 대해서는 더 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알리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김 의원은 계획을 말하기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11대 목포시의회 황제 접동 사건, 민주당 입당 원서 유출, 보좌관 성폭행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즉시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2년은 시민들에게 내걸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민의 30년 수건인 의대 유치와 목포역 정비, 해상풍력 배후단지 구축을 이뤄내고 지역구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겁니다. 주말이면 지역구를 찾는 박지원 전 의원의 이른바 금기원래도 다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했던 만큼 앞으로는 현장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시장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현장과 소통, 시민 여러분은 특히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편 목포 신안의 행정통합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아자동차 공장 유치와 관련해선 기업의 투자 계획이 없는 만큼 해상풍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를 오는 12월 9일까지 마감합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입니다.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와 전라남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가 이루어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진실 규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경전선 사업과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하겠다며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선 기술적인 내용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이 지나고 다시 6천 명대로 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과 여수가 각각 1,200명대로 4자릿수, 목포 800여 명, 광양 600여 명 등 13개 시군에서 3자릿수 확진을 기록했고 22일 하루 동안 6,5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로 요양 관련 시설 73곳에서 확진자 167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명 늘어 지금까지 56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23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도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번 주를 정점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서 초겨울,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감염됐던 사람들, 그리고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모두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초기 코로나19처럼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이후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응급실 시스템을 점검해 지금보다 더 단단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해남군이 현수막 게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이 도입한 이른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현수막의 규격과 설치된 위치, 개첨 기간과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각 읍면에 전화해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온라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고 박고만 여사의 자녀들이 장흥 군인제육 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흥군 대덕읍에 살던 고인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은 자녀들은 직접 군청에 방문해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매달 5만 원씩 정기 기부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공업고등학교 재학생 9명이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가 참여하는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합격한 학생은 메르세데스 벤츠 2명, BMW 3명, 아우디 2명, 만트럭버스 2명입니다. 여수공고는 아우스빌둥 취업 특별반을 운영해 전국 최고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스마트 자동차과를 운영해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미화 전 목포시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자격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떠났습니다. 서 전 의원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를 발표한 뒤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 전 의원은 이번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와 권고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가 드론 실무 인재 양성 교육을 본격화합니다. 전남도립대 인공지능 드론학과는 교내 드론 축구장 2곳과 드론 실기 비행장을 갖췄으며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드론 이론형,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험 실습 기자재를 추가 구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 인재개발원 2기 도민 드론 체험 운영을 시작으로 전남도립대 총장배 드론 축구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진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폼생폼사 강진향교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폼생폼사 강진향교 프로그램은 다산왕차 달해 체험과 다산알롱, 실사고시 진로 탐색 3가지 분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강진의 특산품을 교육과 체험 활동에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진문화원은 앞으로 강진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유산 팝업북 만들기 등 교구를 개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